특히 거실을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 모르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붙박이장 가운데 가구 도어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 안에는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오렌지 블럭 인테리어 마스터 이코치입니다. 인테리어가 한 번에 큰 돈이 드는 인생 최대의 쇼핑이다 보니 이왕 하는 거 조금 더 예쁜 거,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할 때 조금 더 비싸더라도 인테리어 한 집에서 우리 가족이 쭉 생활하는 걸 고려하면 좋은 것을 찾게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저희도 그런 고객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최대한 현장을 하나라도 더 예쁘게 만들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좀 특별한 현장이 될 것 같아요. 이번 고객님은 정말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아주 보통의 집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셨거든요. 이런저런 디자인 시안들과 계획들을 많이 제안해 드리면서 너무 심심하니까 제가 서비스로 디자인 업그레이드를 좀 해드리겠다, 이런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어요. 그런데 고객님은 싫다, 나는 평범한 게 좋다, 극구 반대를 하셔서 그래 그럼 기본에 충실하자, 그런 마인드로 임했던 그런 현장입니다. 심플 이즈 더 베스트 라는 유명한 말도 있잖아요. 드러낼 건 좀 드러내면서 각 공간의 기능이 잘 작동하는 기본의 미학을 담은 그런 집을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들어올 때마다 기분 좋은 현관,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집은 98년도에 준공된 구축이지만 굉장히 평면이 잘 나온 그런 집이었어요. 그래서 구조 변경은 하지 않고 깔끔하고 쾌적하게 만들어 드렸었죠. 우리가 흔히 예쁜 현관은 화려한 마감재와 디자인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당장은 예뻐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는 촌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예전 모습이 바로 딱 그런 현관이었어요. 바닥에는 왜 클래식한 그런 무늬와 대리석으로 된 그 걸레바지가 있었고, 그리고 이쪽 한쪽에 이 신발장은 올드한 도어와 그런 디자인이었죠. 현관에 들어와가지고 이 오른쪽에는 큰 거울이 있었는데 전신을 다 비춰주지는 못했습니다. 클라이언트는 현관도 그냥 노멀하게 한쪽은 신발장으로 채우고 한쪽은 비우고 이렇게 가자고 디자인 계획 세울 때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면 이 집이 정말 마감재만 바꾼 그런 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기본 디자인으로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새 집같이 확 달라진 그런 느낌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집은 현관과 주방에서만큼은 공간감과 입체감이 느껴지도록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톤 다운된 우드 컬러, 그리고 따뜻한 아이보리 톤을 매치를 했는데요. 이 제품들은 영림의 누나 라이트 스톤과 알토 윌로우라는 제품이에요. 고급스럽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게 장점이죠. 신발장 하단에는 자주 신는 신발을 쉽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띄우면서 간접 조명을 넣었고요. 수납장으로만 꽉 채우면 밋밋하니까 가운데 부분은 주방 상판과 같은 엔지니어드 스톤인 칸스톤을 포인트로 좀 넣어가지고 여백의 미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너무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외출할 때, 그리고 또 비가 있을 때 웰컴 공간의 기본적인 기능이 잘 작동하는 그런 공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곳은 90년대 말에 지어진 건물인데 그때 지어진 것답지 않게 고급스러운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었죠. 천정에는 샹들리에 형태의 큰 전등이 달려 있었고 90년대 인테리어답지 않게 우물 천정과 간접 조명, 다운라이트까지 천정에 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아주 고급 인테리어였었죠. 그렇지만 이제는 그런 화려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질리지 않고 편안한 느낌을 클라이언트가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 벽면에는 영림 필름 PX451-1번으로 마감을 했고, 바닥은 동아자연마루, 나투스 강스케어 몬테클라우드 제품으로 단정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또 천정은 도배지와 맞춰서 하얀색 다운라이트와 그리고 하얀색 마그네틱 조명으로 마감하면서 기본적이지만 여러 가정과 가구를 받아줄 수 있는 도화지 같은 느낌의 그런 거실을 연출했습니다. 특히 거실을 인테리어 계획하실 때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화이트만 하면 너무 심심하지 않나, 뭐 또 벽에 포인트를 주면 어떻겠나,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TV와 소파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소품들, 이 안 하면 손에 실링팬까지 생각하면 거실 디자인은 심플할수록 좋습니다. 또 디자인보다도 더 중요한 게 바로 또 기초공사죠.
여기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발코니 기존에 있던 그쪽으로 나가는 일반 샤시 대신에 나무로 된 슬라이딩 문이 달려 있었어요. 이게 좀 독특한데 보통 발코니 공간은 서비스 면적이라 그래서 난방이 따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에 한기가 들어오지 않게끔 샤시 문을 달아주는 게 보통은 일반적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발코니 바닥에 난방도 안 되어 있는데 발코니 나가는 문이 일반 나무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넓은 집에서 단열도 제대로 안 되어 있으면 겨울에 수면 양말 신고 잠바를 입고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발코니 외창에는 90년대 후반에 보기 드문 시스템 창호가 이제 되어 있었긴 했는데 예전에 이 시스템 창호는 성능이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님은 처음 상담할 때부터 단열과 난방에 대해서 무척 걱정을 하셨습니다. 단열하면 또 오렌지 블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 집에 있는 이 샤시들을 모두 LX 시스템 창호로 싹 교체했습니다. 시스템 창호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을까요? 시스템 창호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이 개념은 알아야 돼요. 단열 성능이 일반 이중창하고 시스템 창호가 같은 등급의 단열 성능, 기밀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이 창호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창호에 비해서 시스템 창 프레임 단면이 이 두께가 얇은 이유는 열 전도를 최대한 줄일 수 있게끔 이 시스템 창 프레임 단면이 치밀한 격벽 구조로 되어 있고 또 단단한 실리콘 고무 같은 이 프레임에도 가스켓을 사용해 가지고 열 차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시스템 창은 개폐 방식이 또 여러 가지로 만들어지는데 이 창은 TT 창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닫이도 되고요. 이렇게 레바를 위로 올리면 틸트, 환기 기능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LS 창이라고 하는 리프트 슬라이딩 되는 방식, 또 TS 창이라고 하는 틸트 앤 슬라이딩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시스템 창은 이런 특징을 잘 알고 계셔야 실패 없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죠. 이거 모르면 난방비 폭탄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하면서 여기 전체 난방 배관을 바꾸는 방통 공사를 했거든요. 여기가 지금 75평인데 이렇게 40평 후반에 이상 넓은 집은 이걸 꼭 챙겨야 돼요. 바로 분배기의 분리입니다. 이 집은 원래 분배기가 보일러실에 하나만 있었는데 방통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분리를 했죠. 보일러실에는 메인 분배기가 있고요. 여기 침실에도 이렇게 분배기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난방수가 도는 길이가 한쪽에만 있으면 너무 기니까 분배기에서 멀리 떨어진 곳은 난방 효율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분배기를 두 개로 나누고 하나는 이 집의 왼쪽 영역을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집의 오른쪽 영역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난방수가 도는 길이가 짧아지니까 난방 효율이 더 정밀해지고 좋아지는 거죠. 이 집에서 가장 많이 변화한 곳이 바로 이 주방과 다이닝 공간입니다. 예전에는 넓은 평수에 비해서 주방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전형적인 기역자 형태의 그런 주방이었고 오른쪽에 독특한 그 곡선 형태의 키 큰 수납장이 배열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여기 주방은 요리를 좀 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그런 주방이에요. 요리하기에 편리하도록 이렇게 넓은 대면형 아일랜드를 구성하면서 옆쪽에는 또 홈바 겸 조리대 공간을 추가로 넣어드렸어요. 냉장고와 이 싱크볼과 이 조리대, 이 배치가 아주 최적의 삼각동선인 거죠. 통로 폭도 800 이상 확보를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기에 아주 편리하고요. 그리고 또 로봇 청소기 공간도 이렇게 넣어드렸습니다. 주방 상판 자재는 칸스톤이에요. 무늬가 고급스럽고 아주 내구성이 끝내주죠. 이 상판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이 다리, 옆에 있는 이 홈바, 이 상판까지, 그리고 우리 아까 현관에 포인트 되는 그 공간까지도 이 자재를 넣었습니다. 아까 제가 현관에서 이 집이 주방과 현관의 그 입체감이 좀 느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 천장을 한번 보시면 주방 가구 이 도화 마감재하고 같은 비슷한 이 필름을 사용해 가지고 이쪽 천장 전체 면적에 필름으로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이 주방 영역이 확 돋보이면서 이 집의 중심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된 거죠. 주방과 다이닝 천정이 만나는 이 부분에는 이렇게 안쪽으로 홈을 넣어 가지고 간접 조명을 넣었고요. 한층 더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주방이 될 수 있도록 조명까지 연출을 했습니다.
또 이쪽을 보시면 다이닝 공간에 두 번째 홈바장을 설치해 드렸어요. 양쪽 위아래로 수납을 꽉꽉 채워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 이 가운데 영역은 우드 포인트에 간접 조명까지 이렇게 놓고 깔끔하게 시공해 드렸습니다. 거실, 주방, 공용부가 너무 심심하게 느껴진다면 여기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면 됩니다. 현관에서 안방 입구의 이 콘솔 공간까지 한 10m 정도 되는 그런 길이인데요. 이 콘솔 공간은 현관에 딱 진입했을 때 정면에 딱 위치해 있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먼저 보이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디자인 포인트를 주면 집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세련된 무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가운데 이 매지 라인은 마그네틱 조명에서 벽면으로 쭉 이어져 내려오는 그런 느낌으로 디자인을 했는데, 그렇게 해보니까 이 공간이 더 안정감 있고 그리고 더 어색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래쪽 벽면 모서리를 라운드로 부드럽게 만들어서 선반을 만들었는데요. 디퓨즈라든가 꽃병 같은 이런 오브제를 올려두기에 참 좋은 공간이죠. 이 집의 예전 도면을 보니까 지금의 이 안방 공간이 가족실 같은 그런 개념의 방이었고 드레스룸이 안방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과 드레스룸 모두 이 볼륨이 상당했었죠. 고객께서는 단열과 함께 강조한 게 수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쪽 안방의 한쪽 벽면을 붙박이장으로 쭉 채우고 드레스룸에도 충분히 수납하실 수 있도록 붙박이장을 양쪽으로 넉넉하게 짜드렸습니다. 이쪽 안방 붙박이장 벽면도 직접 외기와 맞닿은 벽이에요. 그래서 단열 시공을 꼼꼼하게 좀 해드렸고요. 기존에는 안방 창가 쪽에 전통 문양이 그려진 불투명 미닫이 원목 창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바깥 뷰를 시원하게 보실 수 있도록 LX 뷰 프레임 샤시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이 안방 드레스룸은 원래 여러 가지 디자인 시안이 있었어요. 서재로 만들지 드레스룸으로 만들지 고민하다가 우리 고객이 옷이 무척 많다고 하셔서 이렇게 드레스룸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 붙박이장 가운데의 가구 도어를 한번 열어볼까요? 이 안에는 이렇게 넓은 팬트리 공간이 숨어 있습니다. 옷 말고도 여러 가지 짐들을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정리정돈할 수 있겠죠. 또 반대편에는 이렇게 화장대와 스타일러가 마련되어 있고요. 여분의 붙박이장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아마 수납이 부족하실 일은 없을 겁니다. 이 안방 욕실도 사이즈가 정말 크죠. 이 욕실은 샤워 공간과 화장실 공간 각각의 영역이 잘 구분되어 있는 게 특징이에요. 전체적인 톤은 그레이로 잡았고 600에 1200짜리 사이즈의 큰 타일로 시공해가지고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세면대 이 옆쪽에는 파티션을 이렇게 세우면서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안쪽에 여백을 좀 두었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창문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쪽에서 채광이 들게 됩니다. 드레스룸에도 파우더 공간이 있지만 이렇게 언더카운트 세면대를 욕실에 놓으면서 이 왼쪽에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했고요. 또 거울도 세면대 앞쪽에만 두지 않고 화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왼쪽에 거울 슬라이딩 장을 배치를 했습니다. 우리가 욕실에서 거울 볼 일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이렇게 배치하면 욕실의 사용이 훨씬 편해지는 거죠. 공용 욕실도 깔끔한 걸 좋아하시는 고객의 취향을 반영해가지고 이렇게 미니멀하게 꾸며봤습니다. 조적 세면대도 언더카운트 세면볼을 이렇게 넣었고요. 조적 파티션 멋지지 않습니까? 아주 얇게 지금 만들었죠. 왼쪽에 이렇게 세우면서 샤워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샤워기 뒤쪽으로는 바디워시나 또 샴푸 같은 거 넉넉하게 올려두실 수 있도록 타일로 된 3단 선반을 짜드렸고요. 예전 공용 욕실에는 수납장이 없었거든요. 거울 도어가 있는 이렇게 슬라이딩 장을 넣어드리면서 부족한 수납 공간도 확보했습니다. 혹시 벽면 그거 너무 얇은데 그거 무너지는 거 아닌가요? 멋지죠? 이거 조적으로 우리가 만들면 거의 13cm, 14cm 정도 두께가 나오는데 요거 6cm도 안 되는 두께예요. 이 안에다가 금속을 넣었죠. 물에 절대로 녹슬지 않는 그런 금속을 짜서 딱 세우고 타일을 마감한 겁니다.
오늘 보여드린 이 집은 방배동에 있는 27년 된 구축 빌라였어요. 아파트와 거의 구조가 비슷하죠. 지어졌을 그 당시에는 럭셔리의 끝판왕 고급 빌라였는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싸 보이는 것들이 다 붙어 있어서 너무 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런 것들을 드러내고 단정하게 기본에 충실하게 난방과 단열 공사까지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큰 집은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덜컥급을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구조 변경이 없다면 기본 공사로도 지금처럼 완전히 새로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의 최대 목적은 집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성을 강화하는 거예요. 이 집도 오래된 빌라이다 보니까 방통 공사하면서 난방에 대한 그 보완을 다시 했고 또 외벽 단열도 다시 시공하면서 앞으로 평생 추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비싼 가구와 비싼 자재 아주 화려한 마감재로 덮어도 기본적인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공사가 잘 된 집은 살면 살수록 그 진가를 발휘하죠. 인테리어는 살면서 두 번 하기 사실 어렵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인테리어는 예쁜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OBM 이코치였습니다. 여기가 기본 공사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여기 평당 얼마 정도 들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뭐 집집마다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은 난방공사 다시 싹 하고 철거까지 다 하고 방수하고 그리고 외벽에 단열재 다 제거해가지고 싹 새로 단열까지 하게 되면 한 평당 70, 80만 원 정도면 기초 공사는 확실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평당 얼마 정도가 나왔어요? 여기가 평당 한 300 조금 넘은 것 같아요. 한 300 정도. 그러니까 70평이니까 그 정도에 지금 여기는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기초 공사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면 여기 좀 가성비 공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요. 원래 기본 공사가 보통 평당 한 200에서 22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웬만한 집들은. 거기에 한 7, 80만 원 정도 더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니까 여기는 정말 가성비 있는 그런 공사를 한 거죠.